네, 이번에 공유할 승소 사례는 유류분 반환 청구 원고로서 5,300만 원의 유류분 승소하면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이 상담을 오셨을 때 상속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우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서는 우리 의뢰인분의 어머니, 즉 망인의 배우자가 있으셨고요. 자녀로는 총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계비속인 자녀 4명과 배우자, 즉 5명이 공동 상속인인 사안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약 2년 전에 아버님의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및 동산이 손자에게, 즉 공동상속인인 직계 비속 자녀 한 명의 자녀에게 전부 증여되어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아버님이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결국에는 자녀들 중에 셋째의 아들, 손자에게 전부 남기고 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뭐 서운함과 억울함 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고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적어도 그게 전 재산이었고 생전에 크게 뭐 누구 어떤 상속인에게 크게 증여하신 바가 없다면 우리가 그 가치를 평가해서 적어도 유류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액으로 반환받아오는 것으로 이제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손자를 피고로 설정하고 미리 가압류를 하였고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류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돌아가신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유류분의 기초 재산인 특별 수익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1년보다 더 전에 된 것에 대해서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고, 즉 증여를 해주는 사람이라든지 증여를 받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쌍방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고 있어야 그것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별 수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일단은 돌아가신 시점으로부터 2년 전이었고, 그리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지위 자체는 손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상대방의 뭐 주장이 있었고요. 또 많이들 하는 주장 중에 하나, 받아들여지기가 모든 사안에서 그렇게 수월한 것은 아니지만 쉽게 말해 받을 만해서 받았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대법원 판시에 어떤 것이 있냐면 유류분에서 반환 대상이 되는 기초 재산에 산입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특별 수익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증여를 받은 사람이 평소에 뭐 피상속인 망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를 했다거나 특별히 부양을 했다거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하자면 대가로 받은 것이고 이거를 뭐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특별 수익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좀 예외에 해당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활용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뭐 해변에 있는 건어물 가게가 결국엔 증여된 주된 재산이었는데 그 손자가 피고가 이거를 뭐 직접 운영을 하고 뭐 망인을 같이 살면서 모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실제 사실을 우리 의뢰인분을 통해서 들어보았더니 그 손자가 뭔가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산다기보다는 아주 쉽게 표현해서 좀 얹혀 살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진실에 부합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제 그 셋째 자녀분이 경제적으로 많이 실패를 하고 뭐 일부 도움도 받으면서 더 이상 이제 여의치 않자 이렇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기거를 했던 것에 불과하고 어떤 재산을 뭐 유지하거나 증식하거나 형성하는데 기여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부양했다? 그런 것도 보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뭐 달리 거주하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굉장히 병세가 악화되셔서 가족으로서 내가 간병을 하고 부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의 뭐 직업을 뒤로하고 모셨다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부양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그런 특이점도 없었고 같이 이제 거주를 하면서 뭐 일을 같이 하는 그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방 주장에 그런 사실관계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써 상대방의 증여가 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저희가 예상한 유류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오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이 사안이 잘 마무리되고 나서 우리 법률사무소 명전에 카페에 후기를 직접 남겨주셨는데요. 처음 하는 소송이라 참 막막했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는데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었고 조언을 해주셔서 여러 곳을 검색해 보았지만 우리 명전에서 또 상담을 받고 진행하게 되셨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생소하고 가족 간의 일이라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항상 잘 살펴봐 주시고 늘 꼼꼼하게 전달해 주시고 바로 답장해 주시고 전화 주셔서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었고 잘 진행되어 승소하게 되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막상 이제 가족 간의 소송을 하게 되면 뭐 상대방이 본인도 대리인 사무실에 가서 그냥 이제 법원을 통해서만 이제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너가 왜 이런 소송을 하는 거냐,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의뢰인한테 막 연락하고 좀 괴롭히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죠. 그래서 우리 사안에서도 이제 상대방이 그 오빠분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서 의뢰인분이 뭔가 마음이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좀 속상한 부분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뭐 그건 그거고 우리가 사안을 합리적으로 잘 진행해서 안전하고 명확하게 승소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